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범죄형 자료의 그 분석 방법 중에 하나인 동질성 검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카이제곱 분포를 이제 활용해서 카이제곱 검정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의 검정을 했었는데요. 자, 그때는 그 어떠한 이제 어, 모집단의 분포를 우리가 제시를 했을 때 그 분포가 적합한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러한 검정이었었는데, 자, 그러한 것과 내용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어, 그 동일하게 카이제곱 통계량을 이제 사용을 이제 해서 우리가 동질성 검정이라는 것을 이제 수행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동질성 검정이 무엇인지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떠한 모집단의 분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제시를 먼저 했었는데요. 자, 그 제시하는 것 대신에 어, 여러 개의 모집단을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개의 모집단은 물론 관측값이 범주형으로 이제 관측이 되는 그러한 모집단을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모집단에 대해서 모집단의 분포가 어떻게 된다라고 제시는 우리가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 모집단의 분포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즉, 여러 모집단 각각의 이제 모집단 생각을 했을 때 각각의 모집단이 어떤 특정한 범주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관측할 이제 비율이 정해질 텐데요. 그 비율이 이제 모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모비율이 이제 각 모집단마다 각 범주별로 이제 있을 텐데, 그러한 것이, 모집단에 상관없이 각 범주에 대해서 그러한 모비율이 동일한가. 즉, 모집단의 분포가, 여러 모집단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 분포가 다 동일한가. 라는 것을 우리가, 따져보려고 합니다. 자, 동일하다라는 표현 대신에 동질성 검정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각각의 범주별로 모비율이 동일하다라는 것은 이제 분포가 각각의 모집단별로 동일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그 모집단이 차이가 없다. 그 질적인 어떤 분포 입장에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의미에서 그 각각의 모집단이 전부 다 이제 동질한 모집단인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동질성 검정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분포를 먼저 제시하고 그 주어진 분포가 모집단에 이제 적합한지를 우리가 검증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어떤 분포가 주어져 있지는 않고 여러 개 모집단을 이제 비교를 해서 여러 모집단의 분포가 동질한지 동일한지를 이제 검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이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주어진 자료의 형태를 생각을 해보면 이원 분할표 형태로 주어지겠습니다. 즉, 각각의 모집단으로부터 우리가 표본을 추출을 할 텐데요. 각각의 모집단에서부터 추출한 표본을 범주형으로 관측이 될 테니까 각각의 범주별로 관측 도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형태의 자료를 통해서 동질성 검정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형태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그 R개의 모집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모집단의 이제 관측값을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모집단에서 얻는 이제 관측값은 이제 범주형 자료일 텐데 그 범주가 그 C개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그냥 간단하게 범주 1부터 범주 C까지 있을 텐데
첫 번째 모집단에서 얻은 관측값 중에서 범주 1에 해당하는 이제 관측 도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값을 이제 기록을 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이제 범주 C에 해당하는 관측값이 있겠죠? 자, 두 번째 모집단에 대해서도 추출을 하고 각각의 범주별로 관측 도수를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우리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 R개 모집단이 있다고 하면 R개 모집단에서 추출한 각각의 표본으로부터 그 표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범주에 해당하는 관측값이 몇 개 있는가 도수를 우리가 다음 이와 같은 표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모집단이 R개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행의 개수가 R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범주의 개수가 C개인 경우에 이제 컬럼의 개수가 C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이제 그 행과 열의 형태로 이제 자료가 주어져 있을 텐데요. 자, 이러한 형태가 이제 이원 분할표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행의 개수가 R개고,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가 C개니까 R 곱하기 C 분할표라고도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그 표본으로부터, 자료로부터 동질성 검정을 이제 수행을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반적인 방법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좀 더 그 어떻게 그 검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조금 더 좀 직관적으로 좀 살펴보기 위해서 구체적인 이그젬플 하나 생각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앞에 우리가 그 두 식이요법의 그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비교하는 그러한 상황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제 2번에서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두 가지 식이요법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5% 유의 수준으로 이제 검정을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때 두 식이요법 간의 차이가 있다 혹은 뭐 차이가 없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제 결론을 짓고 싶은데, 자, 지금 보면은 식이요법 A를 적용한 사람이 모두 80명이고요. 식이요법 B를 적용을 한 사람이 모두 이제 70명이 되겠습니다. 즉, 모집단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식이요법 A를 적용을 했을 때 건강 상태의 이제 분포가 있겠죠? 그리고 모집단 2, 식이요법 B를 적용했을 때 건강 상태의 분포가 있을 텐데요. 건강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양호, 보통, 불량 이 세 가지 범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이 두 개의 식이요법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은 식이요법 A를 했을 때 양호 건강 상태가 양호인 사람의 비율, 그리고 보통인 사람의 비율, 불량인 사람의 비율이 있겠습니다. 식이요법 B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두 식이요법이 차이가 없다라는 뜻은 결국 각각의 모집단에 대해서 양호의 범주에 해당하는 비율과 비율이 서로 같고, 보통의 범주에 해당하는 비율이 서로 같고, 불량의 범주에 해당하는 비율이 서로 같을 때는 두 식이요법 간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즉, 두 식이요법 간의 차이가 있다 없다를 따지기 위해서는 각각의 식이요법을 수행했을 때 각각의 범주별로 모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선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모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식이요법 A를 이제 수행을 했을 때 건강 상태가 양호가 되는 비율을 PA1, 보통인 비율을 PA2, 불량인 비율은 PA3라고 하겠고요. 물론 이제 합은 1이 되겠습니다. 자, 식이요법 B를 수행을 했을 때 건강 상태의 비율이 모 비율을 생각하는 겁니다.
양호가 되는 모비율을 PB1, 보통인 모비율이 PB2, 불량인 비율이 PB3라고 이름을 붙일 때 두 식이요법 간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PA1과 PB1이 같고, 그리고 PA2와 PB2도 같고, PA3와 PB3도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귀무가설로 설정을 하고, 대립가설은 그렇지 않다, 즉 차이가 있다 로 하겠습니다. 즉 양호가 됐건 보통이 됐건 불량이 됐건 모비율이 어느 거 하나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H0는 차이가 없다입니다. 차이가 없다를 이런 모비율로 나타내 보면 각각의 모집단의 각각의 범주의 비율이 다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수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귀무가설을 이제 수립을 하고요. 자, 이러한 귀무가설 하에서 우리가 그 앞에서는 이제 그 각각의 모집단의 비율이 어떻게 된다라고 이제 주어졌는데, 지금은 주어져 있진 않고 이 값도 모르고 이 값도 모르는 상태지만 같은가, 그리고 이 값과 이 값도 서로 모르는 값이긴 하지만 같은가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그 분포 검정, 그 적합도 검정을 했던 방법을 한번 여기에도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즉, H0가 사실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PA1과 PB1이 같을 텐데요. 그 같은 모 비율을 P1이라고 한번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A2와 PB2가 같다라는 그러한 이제 가정하에서 H0가 참인 경우에 이 같은 모 비율을 P2, 그리고 이제 불량인 비율을 P3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P1, P2, P3는 물론 우리가 아직은 모르는 값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P1, P2, P3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H0가 사실일 때는 각각의 그 범주별로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는지 관측 도수, 즉 기대 도수, 그러니까 관측되는 도수의 이제 기대값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H0 하에서 일단 공통 확률을 P1, P2, P3라고 일단 두도록 하고요. 자, 이때 모집단 1에 대해서 지금 80명을 이제 우리가 그 관측을 했는데요. 자, 80명에 대해서 관측을 할 때, 즉, 식이요법 A를 적용을 했을 때, 그, 건강 상태가 양호한 사람이 어느 정도 나타날까? 라고 이제 기대를 이제 하는 기대 도수를 생각을 해보면 80 곱하기 P1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그 보통인 건강 상태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나타날까라고 이제 기대를 한다면 그 기대 도수가 80 곱하기 P2, 그 다음에 불량인 사람은 80 곱하기 P3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식이요법 A죠. 모집단 1번입니다. 자, 모집단 B에 대해서도 70명을 우리가 관측을 했으니까 70명을 관측을 할 때 다음과 같이 각각의 범주별로 기대하는 도수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값은 이제 일종 기대 도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제 그 자료는 각각의 모집단에 대해서 각각의 범주별로 관측 도수가 있는데, H0가 사실이라면 기대 도수와 관측 도수가 엇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H0가 사실이 아니라면
기대도수와 관측도수가 차이가 나겠죠. 우리가 앞에서 했던 적합도 검정에서와 동일한 그러한 논리를 우리가 그러한 이제 아규먼트를 그러한 이제 접근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대도수 각각과 관측도수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그러면 기대도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을 텐데요. 자, 앞에서 우리가 그 적합도 검정에서는 이 P1, P2, P3에 해당하는 비율이 규모가설에 이미 이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이제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규모가설에서는 이제 두 개의 모집단의 이 경우에는 그 비율이 이제 서로 같다라고만 주어져 있는 것이고 그 공통 확률이 얼마인지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대도수를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P1, P2, P3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자, 물론 정확한 값은 알 수는 없을 텐데 P1의 값을 이제 추정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P1의 값을 추정을 하는 값을 P1 햇이라고 부르도록 하고요. P2를 추정하는 값을 P2 햇, P3를 추정하는 값을 P3 햇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면 이 추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H0가 사실이라는 이제 가정하에서는 모집단 1번이나 2번, 즉 식이요법 A를 적용을 했을 때나 식이요법 B를 적용을 했을 때나 양호가 일어나는 비율이 동일하다라고 한 상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관측 도수를 생각을 해보면 전체가 이제 80명, 70명, 150명인데요. 자, 150명 중에는 양호가 되는 그런 사람이 몇 명 있는지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식이요법 A를 적용했을 때 양호가 되는 사람의 수와 관측 도수와 식이요법 B를 적용을 했을 때 이제 양호가 되는 이제 관측 도수를 합해서 그 값을 전체 150으로 나누어 준 값을 생각을 해보면 H0 하에서는 그 두 개의 표본을 같이 활용해서 양호가 되는 범주를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앞에서 지금 다시 한번 표를 보죠. 자, 전체가 이제 150개의 이제 관측값이 있는데요. H0 하에서는 이제 그 모집단 1과 모집단 2가 지금 반응하는 비율, 모비율이 동일한데 그때 양호가 되는 비율을 알고 싶을 때 80개의 표본이나 아니면 70명의 표본을 이제 따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150명 전체를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 있을 테니까 150명 중에는 양호가 되는 사람의 도수가 54명입니다. 따라서 P1 햇 H0가 사실이라는 가정하에서 양호에 해당하는 범주의 비율을 추정값은 150분의 54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슷하게 P2 햇은 150분의 57로 추정이 가능하겠습니다. P3 햇은 150분의 39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추정값을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자, 이 추정치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기대도수가 80p1, 80p2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값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80 곱하기 p1이 어느 정도 될 건가, 즉 80 곱하기 p1에 대한 추정치는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값은 80 곱하기 p1 햇수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값을 한번 보면 자, p1 햇은 150이었고요.
150분의 54였는데, 자, 그것과 이제 그 숫자를 직접 대입을 해보면 80 곱하기 54 되겠죠? 자, 이쪽 식이요법 A를 적용했을 때 양호가 일어나리라고 생각되는 기대도수의 추정값은 계산하는 그 숫자들을 한번 보면 분모에 150이 지금 있고요. 분자는 80 곱하기 54인데, 자, 이 80하고 54를 어떻게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자, 이 그 칸이라고 하죠, 간단하게. 이 칸에 해당하는 기대도수의 추정값을 계산을 할 때, 분자에 곱해지는 두 값 중에 하나인 80은 첫 번째 행을 따라서 다 더한 값이 관측도수에서 80이었습니다. 자, 그 값과 이 54는 뭐였냐면 앞에서 관측도수에서 지금 이 칸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도수 추정치를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 칸이 포함된 컬럼, 즉 첫 번째 컬럼에 있는 값을 더한 것이 54가 됩니다. 자, 앞에서 본 것처럼 80은 첫 번째 그 행의 전체 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식이요법 A를 적용했을 때 양호가 되는 기대도수의 추정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전체 합계 분의 첫 번째 칸이 속한 행의 합과 첫 번째 칸이 속한 첫 번째 컬럼이죠. 컬럼의 합을 곱한 것이 이제 분자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 칸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성립을 합니다. 즉, 그 식이요법 A를 적용했을 때 보통이 되는 기대도수가 80 곱하기 P2인데요. 이때 80은 이 녀석에 포함된 행의 합이 80이었고요. 그 다음에 P2에 대한 추정치가 150분의 57이었는데 57은 그 앞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해서 약간 그 정신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가 57이죠? 지금 앞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기대도수의 추정치를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분자에 있는 값이 80과 57의 곱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냥 이 표를 보고 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은데 식이요법 A를 적용했을 때 불량이 일어나리라 기대되는 기대도수의 추정치는 80 곱하기 P3 햇이었을 텐데요. 자, 80 곱하기 P3 햇은 150분의 자, 불량이 일어나는 합이 39죠. 즉, 분자에 있는 80과 39는 이 칸을 포함하는 첫 번째 행의 합 80과 이 칸을 포함하는 세 번째 컬럼의 합인 39의 곱이 됩니다. 분모는 전부 다 150이었고요. 자, 식이요법 B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식이요법 B는 이제 행이 지금 달라졌습니다. 모집단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자, 이 녀석이 관측도수인데요. 식이요법 B를 적용했을 때 양호가 일어나리라고 기대되는 기대도수의 추정치는 표본의 크기가 70이기 때문에 70 곱하기 P1 햇이 되겠죠? 자, 이것은 70 곱하기 자, P1에서 추정할 때 150분의 54로 했는데 즉 양호가 일어나는 컬럼의 합을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서도 이 칸을 생각하고 그 칸을 포함하는 행의 합과 컬럼의 합의 곱이 분자에 있습니다. 자, 보통 분량 식이요법 B를 적용했을 때 보통 분량의 비율 또 같은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그러한 방식으로 기대도수의 추정치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죠. 자, 그래서 그 모두 지금은 이제 모집단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반응값, 관측값이 이제 세 개의 범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모두 6개의 칸이 있는데요. 각각의 칸에 대해서
기대 도수의 추정치를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 어떤 칸이 되었건 전체 합계, 여기서는 150이었고요. 전체 합계가 분모에 들어가면 되고, 분자에는 그 칸을 포함하는 행의 합과 그 칸을 포함하는 컬럼의 합의 곱이 들어가면 그 칸을 이제 그 칸의 기대 도수를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계산을 이제 추정된 기대 도수를 계산하는 것을 괄호 안에 넣습니다. 자, 앞에 있는 값은 관측 도수입니다. 뒤에 있는 값, 괄호 안에 있는 값은 P1, P2, P3를 이제 추정을 한 후에 추정으로부터 계산한 추정된 기대 도수니까 정확하게는 2라기보다는 2햇이라고 표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추정을 한 것도 그렇고 기대 도수를 추정하는 과정도 그렇고 모두 H0가 사실이다 라고 하는 가정 하에서 이러한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때 H0가 사실이라면 관측 도수와 괄호 안에 있는 기대 도수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 적합도 검정에서 했던 것처럼 각각의 관측 도수와 각각의 기대 도수의 차이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생각을 할 텐데요. 자, 즉 기대 도수와 관측 도수의 차이의 제곱을 기대 도수로 나누어 준 이 값을 생각을 하고 모든 경우에 다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 경우에는 2라기보다는 2햇이라고 써야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7과 28.8의 차이를 제곱을 하고 그것을 28.8로 나누어서 계산한 값이 2.335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각 칸에 대해서 계산한 값을 다 더한 것을 여기에 넣어 놨습니다. 그 값이 8.224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6개의 값을 다 더한 값입니다. 자, 그러면 이 8.224는 H0가 사실이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흔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차이인지 아니면 나오기 힘든 어려운 값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카이제곱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검정 통계량의 분포에 대해서 분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P1, P2, P3를 추정을 하기는 했지만 그 앞에서 우리가 적합도 검정에서 한 동일한 방식으로 기대 도수와 관측 도수의 차이를 이와 같이 계산했기 때문에 이 전체 합을 카이 제곱이라고 표기를 한다면 카이 제곱이라는 이 통계량은 근사적으로 카이 제곱 분포를 따릅니다. 자, 이때 자유도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자, 앞에서는 그 범주의 개수를 k라고 했을 때 k-1이 그 자유도였습니다. 자, 일단은 이 녀석은 첫 번째 모집단에 대해서 범주가 3개가 있었고요. 두 번째 모집단에 대해서도 범주가 3개가 있는데 지금 이러한 서메이션은 이 3개를 다 더하고 이 3개를 다 더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3개를 다 더하면 범주가 3개니까 자유도가 k-1, 즉 3-1인 2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세 값을 다 더한 것도 k-1, 즉 2가 되어야 될 텐데 카이 제곱 검정 통계량의 특성이 지금 이 두 모집단으로부터 얻은 서로 독립인 그런 표본으로부터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위에 세 개를 더한 통계량과 아래 세 개를 더한 통계량은 각각 이제 독립이 되겠고 각각이 자유도가 2인 그러한 그 카이제곱 분포를 이제 따를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 이 전체를 다 더한 것은 위에 있는 세 개와 아래에 있는 세 개를 다 더한 것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세 개를 더하면 자유도가 2인 카이제곱 분포, 아래에 있는 세 개를 더하면 자유도가 2인 카이제곱 분포니까 이 6개를 다 더한 것은 자유도가 4가 되는 카이제곱 분포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 경우에는 P1, P2, P3라고 하는 이제 모수 추정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자유도가 4가 될 텐데요. 우리는 P1, P2, P3라는 이제 모수를 추정을 이제 했기 때문에 자유도가 4가 아니라 조금 더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자유도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모수 추정이 없었을 때와 모수 추정을 했을 때의 차이를 어떻게 보정을 하면 되느냐 하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모수 추정을 하게 되면 추정된 모수의 개수만큼 자유도가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P1, P2, P3 세 개의 모수를 추정을 했긴 했지만 P1, P2, P3는 사실은 P1하고 P2하고 P3의 합이 1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두 값만 추정을 하고 나면 세 번째 값은 그냥 당연히 그냥 이 식에 의해서 주어지겠습니다. 그래서 P1, P2, P3를 추정을 세 개를 이제 독립적으로 각각을 별도의 세 개의 모수를 추정을 했다라기보다는 이런 관계식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우리가 추정을 하면 나머지 하나는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추정한 모수의 개수는 이제 두 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수가 추정이 두 개가 됐으므로 자유도는 4에서 2를 그러니까 2를 빼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다음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지금 이 카이제곱 통계량은 모든 경우에 모든 칸에 대해서 이런 차이들을 다 더했는데요. 자, 그 첫 번째 행을 생각을 했을 때 다 더하는 그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행은 식이요법 A를 적용했을 때, 즉 모집단 1로부터 얻은 표본으로부터 우리가 이러한 차이들을 다 더할 텐데요. 자, 이러한 과정에서는 우리가 적합도 검정에서 한 것처럼 범주의 개수 마이너스 1이 자유도가 됩니다. 즉, 이 녀석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A라는 이제 그 식이요법을 이제 적용을 했을 때 얻어지는 칸들 쓰죠. 모든 칸을 이제 A라는 식이요법을 적용했을 때 생각하는 세 개의 칸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개의 칸에 대해서 이런 차이들을 다 더할 수 있고 또 B라는 식이요법을 적용했을 때 생기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들을 모두 고려해서 이러한 차이들을 다 더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지금 모든 경우를 다 더한다는 얘기는 두 모집단에 대해서 각각의 차이들을 다 더한다라는 것인데 이 녀석만 보면은 범주가 3개가 되기 때문에 자유도가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만 보면 자유도가 2가 되겠죠? 범주가 3개니까. 그런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은 각각이 카이제곱 분포를 따를 것이고 모집단이 완전히 다른 것이고 그러한 두 모집단으로부터 독립인 표본을 추출했기 때문에 이 두 확률 변수가 검정 통계량이 독립이 됩니다. 따라서 더한 경우에는 자유도도 더해져야 된다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카이제곱 통계량의 자유도가
2 더하기 2가 되는 4가 되겠습니다. 모수 추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자, 그래서 모수 추정을 하지 않았을 때 카이 제곱 통계량의 자유도는 4인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P1, P2, P3, 즉 H0가 사실이라고 할 때 각각의 범주, 양호, 보통, 불량인 사람의 비율을 우리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추정을 했었는데요. 자, P1 hat, P2 hat, P3 hat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추정된 기대도수를 계산을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수 추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추정된 모수의 개수만큼 자유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사용한 값은 3개지만 이 중에서 2개만 추정을 하고 나면 나머지 하나는 더해서 1이 되는 조건으로부터 정해지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추정한 모수의 개수는 2개가 됩니다. 따라서 자유도는 4-2가 되는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H0가 사실일 때는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이러한 카이제곱 통계량의 분포가 자유도가 2인 카이제곱 분포가 될 텐데요. 자, 그러한 카이제곱 분포 입장에서 앞에서 얻은 그 관측값 카이0 제곱 8점 얼마 정도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값은 흔히 나타나는 값인지 나타나기 어려운 값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알파를 5%로 정했기 때문에 상위 확률이 5%인 기준값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값이 카이 제곱의 알파 5%니까 0.05, 자유도가 2니까 자유도가 2인 카이 제곱 분포에서 상위 확률이 5%인 기준값과 이제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을 비교를 해서 기각력은 카이 제곱이 그 값보다 크게 되면 자유도가 2죠. 여기서는 이것보다 크게 되면은 H0가 사실이라고 생각을 이제 했을 때 흔히 나타나는 값보다 굉장히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두 모집단이 그 분포가 동질하다라는 그런 과정을 이제 의심을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각력의 형태는 그 적합도 검정과 동일하게 카이 제곱 범정 통계량의 관측값이 기준값보다 굉장히 크게 되면 H0가 사실이라는 것이 이제 의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각력의 이제 경계값을 계산해 보면 5.99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는 것처럼 그 앞에서 카이 제곱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이 8.24가 됐기 때문에 기각을 하겠습니다. 즉, 두 가지 식이요법 A와 B는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의심이 됩니다. 즉, 두 식이요법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이제 통계적으로 표현한다면 두 식이요법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카이 제곱 분포를 활용해서 그 적합도 검정과 이제 유사한 방식을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두 개의 모집단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검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조금 전처럼 두 개의 모집단이 차이가 있다라는 이제 결론이 도달했을 때, 그런 결론을 이제 얻었을 때, 과연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두 개의 모집단이 차이가 생겼는지, 다르다고 볼 수 있는지 하는 원인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면 지우죠. 자, 결국 두 식이요법이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린 이유는 카이 제곱 검정 통계량의 값이
흔히 나타나는 값보다 굉장히 크게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자, 이 값이 크게 나타나게 한 주 원인은 어디 있는지를 보면, 자, 카이제곱 그 차이들, 기대도수와 관측도수의 차이를 계산한 값이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값들을 보면, 얘는 한 1. 얼마 정도 되고, 얘는 뭐 1도 안 되죠? 근데 이쪽이 큽니다. 즉, 이 값이 컸기 때문에, 즉, 이 값만 생각하면은 뭐 아주 크진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값이 컸기 때문에 이만큼 크게 나왔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식이요법 A와 식이요법 B는 보통 불량이라는 범주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양호 범주를 생각을 해보면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그것 때문에 전체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값이 크게 나타나는데 양호라는 범주가 가장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어떠한 그 차이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식이요법 A와 식이요법 B의 양호 범주의 기대도수는 28.8, 25.2가 됩니다. H0가 사실이라는 가정하에서는. 자,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실제로 관측도수는 37, 즉 28.8보다 한 10명 가깝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대도수보다 훨씬 더 적게 나타났죠. 즉 양호 범주를 보니까 식이요법 A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식이요법 B는 훨씬 더 적게 나타나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분량을 보게 되면 분량의 기대도수는 20.8, 18.2인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차이가 물론 이제 생기긴 하지만 그 차이보다는 양호 범주에서 그 차이가 심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카이제곱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이것 때문에 이 값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식이요법 A를 보면 양호 범주가 두 식이요법이 차이가 없다라는 가정 하에서 생각을 했을 때와 비교를 하면 굉장히 많이 나타난 것이죠. 자, 그래서 두 식이요법의 차이가 크게 나왔는데요. 특히나 양호 범주를 보니까 이 녀석의 차이가 크게 나왔고 이것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이제 A 식이요법과 B 식이요법을 비교를 해보니까 양호 범주에 대해서 식이요법 A가 훨씬 더 많은 그러한 비율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이요법 A가 식이요법 B보다 양호 범주에서는 값이 크게 나타났다 라고 우리가 그 원인을 분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뭐 간단한 이그젬플을 생각을 해보고 그 이그젬플에 대해서 분석을 이제 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요. 조금 더 일반적인 방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개의 모집단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범주, 관측값의 범주도 이제 여러 개가 되는 그런 경우에 동질성 검정을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우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모집단의 개수를 알게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모집단 1부터 모집단 R까지 생각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반응값은 이제 범주형, 관측값은 범주형 자료인데 그 가능한 범주의 개수가 모두 C개라고 하죠. 자, 이때 좀 일반적으로 나타내고자 I번째 모집단 생각을 하죠. 그리고 범주도 J번째 범주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즉 i는 모집단의 이제 번호라고 생각한다면 1부터 r까지 사이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j는 범주의 번호라고 생각한다면 1부터 c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 자료,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는 즉 각각의 모집단에서 관측한 자료를 각각의 범주별로 이제 분류를 이제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관측 도수가 얻어지겠습니다. 자, OIJ라고 하죠. 즉 OIJ는 i번째 모집단에서 이제 그 추출한 표본 중에서 범주 J에 해당하는 이제 관측 도수를 우리가 OIJ라고 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PJ 이렇게 쓰죠. 자, PJ는 PJ는 H0를 먼저 생각을 하죠. H0는 PIJ를 쓰도록 하죠. PIJ. PIJ는 모집단 I에서 범주 J의 모비율을 PIJ라고 쓰면 여러 개 모집단이 다 분포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규모가설을 한다면, 자, 여러 개 모집단이 범주 1에서의 그 모비율이 다 동일하고, 즉 P11, P21, PR1이 다 동일하고, 자, 두 번째 범주에서도 다 동일하다. 즉 P12, P22, PR2도 동일하다. 라는 형태로 이제 각각의 범주에 대해서 모비율이 다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하는 것을 이제 규모가설로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조금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 PI 조금 그렇기는 한데 이라고 쓰죠. 1J는 P2J는 RJ라고 쓰죠. 그래서 J가 1부터 C 사이에 있는 각각의 J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한다 라는 것을 이제 규모가설로 하도록 하고요. 자, 규모가설 하에서 이 다 동일한 비율을 우리가 간단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PJ라고 우리가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J가 주어져 있지는 않은 거니까 PJ에 대한 추정치가 필요합니다. 자, 추정치는 그 범주 J에서의 다 동일하다는 이러한 가설 하에서 범주 J의 이제 비율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결국 이 관측 도수에서 이 컬럼, J번째 컬럼의 합을 다 계산을 한 것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OIJ를 다 더하겠습니다. i가 1부터 r까지죠. 자, J라는 컬럼에 대해서 다 더한 값이 이제 분자에 오겠고, 자, 분모에는 전체 합이 될 텐데요. 전체 합은 모든 경우를 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서메이션 i하고 j 모든 경우를 생각해서 oij를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값으로부터 자, 이것은 관측 도수고요. 자, 기대 도수를 여기다가 쓰죠. 물론 이제 추정된 기대 도수가 되겠습니다. 추정된 기대 도수는 즉 모집단 i에 대해서 범주 j에 해당하는 관측값이 얼마큼 나타날까를 이제 추정을 해보면 그 값은 모집단 i에 서 추출한 표본의 개수는 이 행의 합이 되겠습니다. 즉 summation oij인데 j가 1부터
C까지 다 더한 값이 모집단 I에서 추출한 표본의 크기가 되겠고요. 자, 그 값 곱하기 PJ 햇이 H0 하에서 추정된 기대 도수가 될 텐데요. 자, 이 값은 앞에서 쓴 것처럼, 자, 이것을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모든 IJ에 대해서 OIJ, 즉 전체 합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쪽은 이 칸을 포함하는 행의 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쪽은 이 칸을 포함한 컬럼의 합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가 J이고 여기는 I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추정된 기대도수를 계산하고, 자,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은 이것에 대해서 모든 IJ에 대해서 EIJ 햇과 OIJ 차이를 생각을 하고 그것의 제곱을 추정된 기대도수로 이제 나누어 주는 것이죠. 자, 이 녀석의 자유도를 생각을 해보면, 자, 자유도는, 자, 모수 추정을 하지 않았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모집단, 두 번째 모집단, R번째 모집단들마다 이러한 차이들을 다 더하기 때문에, 자, 각각의 모집단별로 따로 생각을 해보면, 각각의 모집단별로 범주가 모두 시계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모집단에 대해서 다 더한 녀석의 자유도는 C-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것이 모두 R번 반복해서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도는 R 곱하기 C-1이 추정된 모수가 없을 때는 이제 자유도가 이렇게 될 텐데, 자, 여기서 그 PJ 햇을 우리가 추정을 했었는데요. 즉, 각각의 범주에 대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정된 그 모수의 개수를 생각을 해보면 C개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각각의 범주별로 이 추정된 그 모 비율이 다 합하면 1이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추정한 것은 C개가 아니라 C-1개를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 따라서 R-1, C-1이 자유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 검정 통계량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관측도수와 기대도수의 차이를 제곱을 한 다음에 그것을 기대도수로 나누어 준 값을 전체를 다 계산을 하면 되는데, 기대도수, 정확하게는 추정된 기대도수죠. 자, 전체 합을 각각의 칸에 대해서 그 칸이 포함된 행의 합과 열의 합을 곱한 것이 분자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그 자유도는 앞에서 그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것은 행의 개수 마이너스 1이고 이 녀석은 컬럼의 개수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자유도가 이렇게 주어지겠습니다. 자, 기강력은 유의 수준 알파라고 할 때 그 기준값보다 크게 되면 될 텐데요. 자, 여기 자유도가 이제 생략이 되어 있죠. 자유도는 이제 이렇게 온 거죠. 자, 그런데 이 검정 통계량의 자유도가 이렇게 계산되는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 더하게 되는 그 차이들을 모두 각각의 모집단에 대해서 그 더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각각의 모집단에 대해서 범주의 개수가 C개니까 C-1이 자유도가 될 텐데, 따라서 그런 것을 R개 모집단에 의해서 다 더했기 때문에 자유도가 그만큼 더해져야 되고요. 그래서 곱해지는 거죠. R과. 그런 다음에 추정된 모수의 개수를 이제 뺐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R은 모집단의 개수가 되는 거고요. C-1은 각각의 모집단을 생각을 할 때 그 모집단의 범주가 C개니까 한 모집단만 생각을 했을 때 카이제곱 통계량의 자유도를 생각하면 C-1이었고요.
뒤에 C-1을 뺀 것은 이제 추정된 모수 개수가 C-1이었기 때문에 이 값을 빼서 이 값이 되었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어떤 식으로 동질성 검정을 수행하는지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가 R이나 RStudi오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과 조금 더 추가된 그런 이그젬플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